6번. 자, 요거는 연계 문제로 아주 좋은 문제 같아. 우리가 안 배웠지만 분명히 이 안에 힌트가 있다. 자, 볼까? 첫 번째 보기 1번. 오래도록 거울을 안 보았더니 거울을 안 보았다.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거울이잖아. 내 얼굴도 이제는 알 수가 없네. 그럼 자신의 본질, 특성, 본성, 자신만이 가지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났는데 우물에 보니까 같은 역할을 하죠. 거울이나 우물이나 자아성찰 매개체. 이거 성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성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한 게 일행과 이행이란 말이야. 그랬다가 우연히 어디선가 본 듯한, 이게 원래 정체성이거든. 정체성을 잃었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는 본질을 보게 된 거야. 그러면 거울과 우물은 모두 자아를 성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야. 두 번째 나온 보기 2번은 이 사람 이름 알아도 라캉. 수능 특강 독서에 보면 심리학에 라캉이 자주 나와. 빈번하게. 라캉이라는 사람. 라캉에 거울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거울 단계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거울 속의 자아를 보면서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지. 아기는 그지? 동작이나 지각치면서 완전하지 못해. 근데 거울 보면서 불완전하다는 걸 보면서도 나는 언젠가 이상적인 존재가 되겠지. 이거 현실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문제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기 2는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중에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보기 1의 작품에 쓰인 거울의 역할, 동시에 우물의 역할은 자아를 성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우물, 여기서 거울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의사를 다시 찾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보기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금방 얘기했는데 자기 합리화다. 현재의 처지가 부정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울에는 그대로 비춰있단 말이야. 근데 난 언젠가는 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돼.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두 가지를 써놓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갈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발표할게. 이거 그냥 기본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건 모르면 다음으로 못 가니까. 자, 1번.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글이 설인데 수필이라고 했잖아. 이 자기 체험이 교술이야. 교술 장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설이라는 건 지금은 없지만 수필에 해당된다. 그 다음 4번. 거사와 나그네는 작가의식의 두 측면을 대변하고 있다. 이 글은 있잖아. 거사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리고 여기는 작가와 대립하는 게 거사하고 나그네의 생각이야. 뒤에 문제가 좀 18번 문제에서 다시 나오는데 두 사람은 대립 관점이야. 근데 여기서 본다면 두 측면을 대변하고 있다. 작가의식이 아니고 각각 거사 생각, 나그네 생각 이렇게 따로따로 놓은 거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거 나처럼 틀리지 말고 객관적이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각각 작가의식을 대변하면 거사잖아. 거사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정답은 4번이 지금 틀린 거다. 그 다음에 18번. 나그네와 거사에 대한 태도. 그래, 이거.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 나그네의 거울에 대한 생각, 거사의 거울에 대한 생각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응? 자, 거사는 흐린 거울을 통해서, 먼지 낀 거울을 통해서 삶의 이치를 통찰하고 있죠. 정답은 1번이네. 2번. 나그네는 거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자, 거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이 아니라 때가 낀 거울이야.
나그네 얘기 들어보면 때가 낀 거울을 왜 쳐다보고 있냐고 닦아야지. 이 때가 낀 거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거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3번 거사는 거울의 흐린 점만을 주목하는 편협한 사고에 빠져 있다. 거사는 오히려 흐린 거울보다 더 중요한 건 거울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부정적인 거 고치면 되지요. 이 비춰지는 건 동일하다. 거울의 본질에 주목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 4번 거사와 나그네 모두 거울의 새로운 시각. 나그네는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고정된 시각이고요. 나그네는 거울의 흐린 면도 중시하지만 아니 이거는 거사가 하는 말이야. 그 다음에 맑은 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거는 맞는 거죠. 흐린 면을 중시하는 건 거사고요. 맑은 면을 중시하는 것은 나그네가 되겠지. 정답은 몇 번이라고? 1번 정답이야. 이거 18번 문제 많이 틀릴 거야. 애들 풀면. 자, 그 다음에 19번. 거사와 가장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정리 한번 해볼까? 뭐라고? 이 거울에 때가 꼈어. 나그네는 왜 때 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자꾸 보고 있느냐? 닦아야지. 그런데 거사 입장은 뭐냐면 거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나중에 있잖아. 거울을 닦아도 상관없다. 즉 거울의 본질은 비춰보는 거고 거울의 본질은 맑음이야 맑음. 이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거사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는 그렇죠. 정답으로 5번 다시 기회를 준다. 이게 나중에 거울을 닦으면 된다는 뜻하고 동일한 의미다. 자 20번 이 글의 주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가정할 때 다음 글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글의 의미가 드러나는 처음과 끝에 두어절을 써요. 두어절. 자 그러면 두어절을 써보실까? 난세 뛰어난 재주와 높은 인품을 지닌 자라도 그것을 숨기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난세가 지나고 현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 재주와 인품. 자 요게 나중에 난세가 지나고 현자를 만나게 될 때 이때가 나중에 고칠 수 있는 단계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 위에서 찾아야 되겠네. 찾아봅시다. 자, 찾아보자. 찾았어? 못 찾았어.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늦지 않습니다. 됐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 처음과 끝에 두어져 있으니까 만일 그 다음에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지. 이해됐어? 이게 나중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본질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분히 거사는 현실주의 관점이라고. 지금 당장 거울 안 닦아도 돼. 필요할 때 닦으면 된다고. 그 현실주의자 관점이라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볼까? 다음 이 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사람은 모두 제멋대로 사는 거야. 내용하고 관련 없고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면 심사숙고 이것도 아니고요. 사물의 편견, 이게 정답이네. 사물의 편견, 바라보는 관점, 독선적이어서는 안 돼라고. 독선적인 건 뭐야? 고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딱 정해놓고 거울은 무조건 맑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거울에 때가 껴도 나중에 닦으면 된다라는 또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 관점은 다양해야지. 이해됐니? 깨끗한 마음 이런 거는 좋은 말이지만 관련이 없단 말이야. 항상 이것도 아니고. 항상이란 말 틀렸잖아. 22번 이 글의 작가가 쓴 가전체. 자, 가전체 작품 뭐냐면 우리가 소설 있잖아. 소설. 소설 전 단계가 가전체야. 가전체는 뭐냐면 소설처럼 서사가 나오긴 해. 그런데 전기문이나 위인전 이런 것처럼 전기문 뭐가 나오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막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 그지? 일대기가 뭔지 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는 의인화된 소설 비슷한 소설 전 단계. 그걸 가전체라고 하는 거야.
수를 의인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국순전, 이게 수를 의인화한 거야. 또 하나는 국선생전, 두 개 다 의인화한 가전체다. 이거 들어본 사람 있을 거야. 국순당이라고 있는데, 국순당. 술 중에 백세주라고 있어. 백세주 만든 회사가 국순당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순당은 술을 의인화한 거다. 그리고 소설처럼 썼는데 소설만큼 완벽하지가 않아. 마치 전기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게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국순전, 국선생전. 부정적이야. 자, 동시에 타락한 당대 정치를 풍자한 거는, 자, 무조건 얘기하면 하나만 쓰라 그러면 국순전을 쓰면 되겠어. 미안, 국선생전.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23번 문제 별표. 모의고사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 거울은 뭘까요?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거나 비춰주는 거야. 비춰주는 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바람직한 자세를 일깨워주는 거지. 그렇다면 소재가 아닌 걸 볼까? 첫 번째, 군자가 거울을 보고서 자기 반성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거. 현실을 받는 거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두 번째, 거울의 모습 속에 해마다 달라졌으니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아까 나왔었지. 이규보가 뭐라 했어? 거울에 비춰봤는데 잘 모르겠어. 우물에 비춰보니까 나의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야. 그 똑같은 본질이야. 알아니? 3번. 이건 비유적이잖아. 거울 같은 내 얼굴. 이 말은 달이 있잖아. 거울 같은 내 얼굴로 너의 얼굴이니까 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달은 깜깜한 밤에 밝지요. 반질반질하지요. 거울 같지요. 라는 얘기니까 비유적 표현이니까 이거는 그 모습을 다른 걸로 비유한 거예요. 자, 우물 비춰봤어요. 자화상. 역시 자화상철 매개체고요. 거울,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이거 전에 배웠던 거야. 3번만 거울 같은 내 얼굴 비유적 표현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4번. 또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볼까? 이 글의 갈래적 특징을 한번 볼까?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다. 맞았지? 고정관념 뭐 이런 거니까. 본질, 실체 경험, 교술문학. 문학이라고 할 때 소설이 아니고요. 수필에 해당된다. 그 다음 고려시대 작품 한문으로 기록됐다. 이게 중요해. 한문. 대개 사물에 빗대어 주장한다. 그래서 악이설, 공목설, 경설. 얘는 아기가 뭐야? 항아리 같은 거야. 공목은 구부러진 나무. 이건 거울. 전부 사물이지, 그지? 이거 말고 뭐 슬견설. 이건 사물이 아니고 이 있잖아. 피 빨아먹는 이. 이거는 개. 이건 사물이 아니고 저 동물에 비유한 생물에. 이런 것들이 모두 한문으로 된 썰이다. 썰. 고전수필. 자, 정답 3번. 일단 뭐라고? 수필이야, 수필. 25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이것도 내용인데. 문답. 나그네와 거사의 문답. 주제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보이지. 자, 주제의 다양성과 독창성은 뭐냐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거야. 통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실주의 관점의 처세술. 이거 다양하다고 얘기한 거지. 25번에 3번. 일상적인 사고를 뒤집었죠. 그지? 우리 모두 거울은 어때? 맑게 닦아야지. 그래야지 거울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거사 작가는 이규범은 거울이 막지 않아도 된다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닦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뒤집는 새로운 관점이 나왔죠. 4번. 소는 당시 집권자를 대변하고 거사는 작가를 대리한다. 이건 아니고요. 집권자를 대리하는 게 아니야. 자, 거사는 작가의 대리자라고 거의 볼 수는 있지만 여기는 집권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냥 소는 누굴까요? 그럼 일반적인 거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일반적으로 손의 생각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울의 의미. 그다음에 사실적 문학으로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가 보인다. 관조. 자, 관조. 선생님 이거 관조 설명도 됐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관찰이야, 관찰.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잘 봐야 돼. 거기에서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의미라든지
본질을 깨우치는 거야. 알았어? 이거를 관조라고 한다. 예를 들면 꽃을 보면서 꽃을 관찰했어. 이걸 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 아름다움의 본질을 생각했어. 그러면 이게 관조야, 관조. 꽃을 보고 이걸 떠올렸다면 관조라고. 이해됐지? 자, 정답은 4번이고 소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변하고 있는 거다. 26번 기억은 어떤 인물일까? 기억 읽어줘. 기억이 뭔데? 나그네. 나그네는 지금 그만 설명했는데 정답은 3번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했잖아. 니은과 거리가 먼 거. 니은은 뭐지? 니은. 그렇지.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지? 거리가 먼 거. 거울의 본성은 밝다. 인간의 본성은 밝다. 세속에 때가 묻어서 더러울 뿐이지 본질이 더러워진 건 아니다. 닦으면 된다. 자, 정답 4번 틀렸고 인간은 언젠가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 먼지. 이거는 먼지가 있잖아.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언제 닦느냐고. 거울에 때가 끼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그때 깨끗하게 하면 돼. 이게 지금 거사의 생각이라고. 항상 깨끗하게 할 필요 없어. 다른 시각, 다양한 관점이죠. 28번. 28번 밑에 있구나. 자, 디귿의 상황으로 적절한 거. 디귿은 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이건 뭐라고? 설득당했지, 그지? 수용했단 말이야. 정답은 설득당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거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자기 생각이 하나만 맞다고 생각했는데 거사의 생각도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묵묵부답 수용하고 있는 거고 설득당했다. 29번 이 글에서 읽은 독자의 반응.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5번이죠. 사람은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처세래. 처세. 현실주의 처세. 역지사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나그네는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 안 돼. 거사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네.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은 소통이죠. 이규보가 뭐 했어? 이규보가 뭐 했냐고. 이규보는 있잖아. 변절했단 말이야.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선비들이 따른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변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변명.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그래서 나도 그 길로 가야 되나? 난 이 길로 갈 거야. 나중에 다시 잘 잡으면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이 글에서 주제를 잘 나타내는 문장 별표하세요. 주관식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게 좋겠지, 그지? 자, 첫어절과 끝어절을 쓰세요. 그것에 대한 자신의 비판. 요거까지는 안 해도 돼. 첫어절과 끝어절 한번 쳐볼래? 주제는 거의 대부분 뒤쪽에 있지 않나? 자, 니은 문장 뭐? 어디부터? 먼지로부터 거짓말. 그렇죠. 먼지로부터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바탕은 그대로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조건? 첫어절. 먼지로. 끝어절. 것입니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되겠지. 첫어절과 끝어절이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 이거 이제 정답이야. 2번 비판은 안 했대. 사실은 비판은 뭐냐면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 사물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이게 바로 비판적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